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초등부터 중등까지 영문법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준비하고 네, 실제로 또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아이 해왔던 거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영문법에서 뭐가 중요하고 왜 영문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교재들과 그리고 저희 아이 교과서도 준비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원래 영상 편집 잘하고 막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막 영상으로 착착착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옛날 스타일로 막 이면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문법을 초등에서 공부하고 가는 게 유리하냐? 네, 유리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원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영문법을요, 초등에서 대략 한번 네, 훑고,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해요. 완벽하게는 고등학교 3학년도 못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못하죠. 영문과 학생도 어려운 게 영문법 제대로 훑는 겁니다. 그거는 바라지 마시고요. 다만 영문법이란 게 뭐다. 영문법에 대략 뭐가 나온다. 그리고 영문법이라는 공부의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하면 좋으냐? 저는 충분히 영어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고 아이가 리더스북 정도는 최소한 떼고 나서 챕터북을 읽고 있고 혹은 이제 원서 수준으로 좀 편안하게 영어책을 읽는 수준이 되면 초등 고학년 때 영문법이라고 하는 종류의 공부를 한번 맛을 보고 중학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을 본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조금 깊이 있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보고 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아예 이런 종류의 공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영문법이라는 거를 막 중학교 가서 처음으로 접했는데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그렇게 머리 아픈 게 아닌데 영문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그 과목의 이름 자체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어책을 편안하게 읽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영문법을 한번 훑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쓴 거예요. 글씨 예쁘죠? 네. 이거는요, 실제로 여기 옆에 있는 저희 아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단원에 있는 본문 문제와 답을 제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How's the weather outside? 라고 질문, 물음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it's 라고 해서 여기 밑줄, 언더라인이 쳐 있더라고요. 즉, 여기 안에 들어갈 적당한 형태의 그 동사를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를 채우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It's raining 이라고 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걸 이제 잘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It's rain 이라고 해서 네, raining 이라고 돼야 되는데 rain 이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틀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It's raining, raining, raining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영어책을 편안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영어책 읽기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려서 진짜 더 강조드리기 정말 민망할 만큼 영어책 읽기 전도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영어책 읽기에서 얻은 게 너무 많지만 영문법도 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잖아요. 그럼 영어책에서 이런 느낌의 문장들은 수도 없이 나와요. 정말 수도 없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지금 네,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 근데 이걸 아이들이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ing라는 형태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문법 느낌을 그 문법처럼 달달 외우지 않아도요. 이렇게 생긴 문장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영어책을 많이 봤던 아이들은.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줄 아는 아이들은요, 이런 문장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아는 아이들도 많고요. 이것이 모두 영어책 읽기에서 정확한 영어 문장에 수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문법 학원을 다니거나 문법 공부를 따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해서 문법을 앞으로 좀 진행을 해가시면 좋고요. 이건 정말 가장 간단하고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영어책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초등에서 영문법을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나가고. 어쨌든 영문법이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들이 만든 교과서와 한국 교재로 한국 스타일의 영문법을 배워가면서 그걸 통해서 점수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문법, 초등 영문법의 대표적인 추천하고 싶은 교재는 이제 홍공 선생님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팔품사 편이라고 하는 사과책이라고 불러요. 정말 훌륭하게 잘 쓰신 책인데요. 짜잔, 홍공 선생님 사인도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왜 영문법인데 한자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례를 펴볼게요. 보세요. 파트 1, 명사입니다. 이름 명자.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 거죠. 파트 2,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파트 3, 동사, 움직임을 표현하는 품사. 이거 동사 똑같고, 동사. 6번, 형용사와 부사가 나옵니다. 형용사가 어떤 뜻을 가진 품사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부사가 뭐고 부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가 문장에 어디에 사용되고,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되고, 감탄사는 어떤 의미인지, 네, 이렇게 이미 명칭부터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모르지 않아요. 달리다라는 건요, 움직임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포함된다라는 건요, 동사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사과라는 거는 그 빨갛게 생긴 그 과일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름을 말하는 품사를 명사라고 한다.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과가 뭔지 알고 사과를 영어로도 쓸 수 있고 영어로도 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품사로 치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한 번에 알 수 없고,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개념은 배웠지만 기억하고 제대로 알고 있거나 실제로 영문법에까지 제대로 적용해서 쓰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지는 않은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pretty라는 단어 있죠. 너무 이제 예쁘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 그게 이제 이 혼공 초등 영문법 팔품사 편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무슨 책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무료 강의예요. 유튜브에 보면 무료 강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초등에서 이걸 한번 훑고 갔고, 이것들의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중학교에 가서 이제 책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영어책 교과서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요. 저희 아이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수행평가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책은 안 어려운데 영어 수행평가는 어려운,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영어, 실제로 영어 교과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어렵거나 그 영어 본문 보여드릴게요. 본문 느낌. 영어 본문 글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막 우리 챕터북 읽는 아이들은요, 엥 뭐야 라고 이제 이거 굉장히 글밥이 적네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종류의 그 정도 되는 느낌의 글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결국 하나하나 문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글밥이 오랜만에 좀 제대로 나왔는데 이 정도 글밥이에요. 그래서 겁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정도 글밥이면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긴 글밥을 했던 아이들은요, 읽어봤던 아이들은 당연히 이 정도 읽는 거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글밥을, 요 정도 되는 글밥에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가 기침을 했다. He cough에서 s가 붙는 거, 왜 s가 붙는지, 그리고 s가 붙을 때 예외적인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요소를 알아야만 이것들을 풀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법을 하나하나 외워서라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정확한 문장들을 기존의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책에서 요구하는 여러 이제 그런 과제들을 해나갈 때 크게 힘들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병행하고 있는 책은 중학 영문법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 엄청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례를 보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초등 영문법에서 한 번 다뤘던 거 아시죠? 명사, 동사, 그리고 이제 요 동사 지나고 나면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좀 심플한 동사 말고 감각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수동태까지 나오고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의 활용, 이거 막 새록새록 기억나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네, 그리고 수식이라고 해서 어떤 걸 꾸며주는 말들, 네, 비교급, 추상급 막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이 말이 뜻하는 그 어휘, 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이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문형, 의문문, 간접 의문문. 그렇게 따지면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이 있다는 얘기인데, 간접과 직접의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접속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이미 문법 자체는요, 이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문법 용어부터가 굉장히 낯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번에 아이가 잘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수준의 영어 영문법 교재부터 시작해서 한 번 훑어내고, 그 다음 단계 또 훑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했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그럼 똑같은 교재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거나 아주 살짝 높은 수준의 교재들을 또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지겨워져요. 어떤 책이든 지겹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좋은 책, 훌륭한 책과 조금 부실한 책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리 훌륭한 책도 저는 지겨워지면 아이가 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수준의 책을 좀 두고, 권태로워질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 책도 해보고 저 책도 해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적이에요. 한 권을 다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행하고 있는 책은 요 세트예요. 30일 기초 영문법 1권과 2권이 있어요. 이거는 성인들, 영어를 머리 아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책인데, 중등 수준의 친구들이 그냥 머리 아플 때 재미있게 영문법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훑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 그러고 나서 실은 이제 좀 아이가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책은 요 책이에요. 능률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영문법 교재입니다. 실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좀 하는 둥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초등 영문법, 중등 영문법, 그 다음에 바나나쌤 거 또 하다가 나중에 이거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앞에만 훑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한 번 한 번 훑고 하면서, 이제
그 앞에 거 하면서 빠졌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것들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머리가 굵어지면서는 또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얘를 작년에 했을 때는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올해 다시 도전한다면 또 어느 정도만큼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힘들면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또 도전해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중간중간 좋은 문법 교재 있으면 또 소개를 드릴게요. 중요한 거 영어 읽기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문법 용어, 한글로 되어 있는 문법 영어가 어색하지 않고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렵지 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영문법 교재로 쭉쭉 한번 진도를 빼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한 교재에 권태로워 할 때는요, 조금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교재의 도움도 받으면서 좀 유연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문법에 대한 이야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초등, 중등 정도까지의 로드맵인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수준 높은 어떤 좋은 교재들, 그리고 좋은 방법들, 좋은 영상들 발견하면요,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저런 영상들, 영문법 영상들 보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홍공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 그거랑요, 또 저희 아이가 찾아서 듣고 있는 현직 중학교 선생님의 영문법 강의가 있어요. 그거 두 가지 링크를 이 영상 아래에다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문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학년이라면 지금 영문법 기웃거리지 말고 무조건 영어책 읽기에 더 집중하시고요. 고학년이라면 지금 제가 드린 로드맵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좀 흥미있어 할 만한 것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